예, 고용시장 브리핑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노무법인 명분의 이진아 노무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나눌 얘기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지난 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5인 미만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기업에 적용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인 이상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일을 안 해도 되고요. 사측은 주 52시간을 어기고 일을 시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선 노무사님께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기존의 법 체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 기존에 이제 주당 40시간제 우리가 근무해요. 거기다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고 예. 휴일 근로가 또 별도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로해서 총 68시간을 근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68시간이 이제 한 주 동안 좀 지나치게 장시간이다. 이게 국민의 건강도 해치고 휴식권도 보장도 안 되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서도 좀 개선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 2월에 국회에서 2018년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당 52시간, 휴일 포함해서 52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전부 주당 52시간만 근무하도록 지금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예. 네, 솔직히 5인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전면 시행이 된 건데 이 확대 도입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가장 큰 쟁점이 경영계층에서는 유예 시간이 달라 이런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건데 지금 5인에서 49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바로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정부 입장에 단호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충분히 준비 시간을 줬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2018년이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요. 네. 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또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확대 같이 보완 입법을 완료해서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이제 소상공인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강행을 한 데는 트렌드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때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트렌드가 바로 워라밸 트렌드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나가자라는 목소리가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젊은 층에서는 워라밸 트렌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일 수 있는데 일단 뭐 경영계에서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도 기간이 9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50인 이상 29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계도 기간 1년을 준 다음에 올 1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영세 이 중공업자 또는 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숫자잖아요. 네. 지금 5인에서 49인 사업장.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 역시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018년에 이제 도입이 돼서 대기업부터 시작이 됐지만 3년 동안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건 예견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사실 그 3년 전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질 줄 몰랐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런 변수가 있었고요. 여러 복병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클 것 같고요.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 52시간 도입을 준비할 틈이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어제 보도된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 대기업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업 이윤 추구,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대기업 네. 같은 경우는 호재인 반면에 중소기업 이하의 이제 중소 영세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존폐 위기를 네, 고민해야 될 맞습니다.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52시간제를 노동 규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노동 규제를 하필이면 코로나19 상황에 계도 기간도 주지 않고 지금 시행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이 급감했죠. 그런데다가 원자재 가격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뭐 지난해 아주 소폭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 역시 지속적으로 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시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52시간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인력난으로 꼽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중소영세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3D 업체예요. 3D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3D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층에서는 사실 3D 업종 선호하지를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 52시간제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이 작은 업체들은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시기별 또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이 세분화해서 도입을 해야 시장 충격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정부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두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개월간의 시정 기간 안에는 노동자가 직접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 대신에 사업주가 스스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엔 만약에 뭐 이 사업주가 어기게 되면 네. 그대로 이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꼼수가 부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인 사업장 규모라면 만약에 이 52시간제를 지키기가 어렵다 싶으면 4인을 기준으로 5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이나 꼼수가 횡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다양하게 정말 영세 기업들에게는 악재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업종별로도 타격 정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업종별 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 사회를 이렇게 고도 성장시켜온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이쪽에서 타격이 좀 컸고요. 예. 특히 조선업이랑 건설업이 좀 타격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둘의 특징이 있는데 둘 다 밖에 나가서 일을 네. 하거든요. 네. 예, 오랫동안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와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일을 못하고 어떨 때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또 둘의 특징이 정해진 기일에 물건을 납품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날씨가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면은 날씨 좋을 때 일을 바짝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닥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서비스 업체들 많이 문제예요. 식당이라든지 마트 이런 것들도 사실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 기간을 주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대면 업종 그리고 어떤 생산 기일이 있는 그런 제한적인 업종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영세업자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계도 기간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평론가님도 말씀을 네. 하셨지만 조금 네. 덧붙이자면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계도 기간을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계도 기간을 줄 것이다라고 어렴풋이 추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연 중간이에요. 연초에 이제 보통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체계 그리고 이 기존에 68시간 하시던 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어쩔 수 없이 급여도 줄여야 되거든요. 예. 네. 이걸 연 중간에 하기가 힘드니까 계도 기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계도 기간을 주지 않으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왜 우리만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네.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냐 하면서 원성이 아주 자자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 주 52시간제 자체가 저녁 있는 삶을 만들자라는 좋은 취지로 일단 도입이 됐습니다. 제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저녁이 있어졌고 굉장히 워라밸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마치지 못한 일을 집까지 가져와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52시간제 도입이 되고 나서 실제로 근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일단 중요한 게 뭐 말씀하셨지만 52시간제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시간, 근로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나아지고는 있지만 열악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에 목숨 거는 사회였던 것도 맞아요.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꿈을 실현한다라는 이상적인 목표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목표는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워라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워라밸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좀 달라요. 2030 세대는 워라밸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40대 중반 이후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더 많이 해서 이 시간에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하죠. 네. 그 수당에 목숨 걸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 의하면 시간에 초과 근무를 더 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적게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 임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더 체감하실 텐데 사교육비로 충분히 네, 활용이 가능한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있다가 갑자기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 금액을 벌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통해서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령대별로도 다르지만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그러니까 사무직 근로자냐 아니면 생산직 노동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조금 일하더라도 조금 벌더라도 내 저녁이 있고 내 삶을 추구해야 돼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실 가장의 경우는 네. 일단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정부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제가 안착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주 52시간제가 맞는데 회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도 계속 업체하고 맞아요. 연락이 맞아요. 되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업무 관련된 일이 계속 들어오고 예. 매일 확인해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회사 근무 끝나면 재택근무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소업체의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리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업체에 다니는 경우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회사가 이제 52시간제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근무가 빨리 끝난 이후에 택배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서빙이라든지 뭐 택배 업소라든지 아니면 퀵 서비스 같이 투잡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을 그쵸. 보충하기 위해서 투잡러가 되기 때문에 52시간제로 몸이 편해진 게 아니라 되려 과로해야 되는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투잡러가 되신 분들의 목소리는 그래요. 52시간제가 갖고 있는 선한 취지가 이렇게 투잡러가 되면서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 이 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만 무조건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의 초과 근무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법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입한 지 이제 3년째 넘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 과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 52시간제 이제 도입 초기부터는 어떤 제조업의 근간에 흔들 거라는 우려 그리고 뭐 언급하신 것처럼 워라밸, 삶의 질을 높여줄 거란 기대 이런 게 공존했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초과 근무를 못 찍으니까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럼 생계가 더 어떤 위협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를 더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아까 또 임금이 줄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임금이 줄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라고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실제로 해마다 한 300개 이상 업체들의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 체계를 봐주거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제조업, 식당, 마트 이런 우리 대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제조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최저임금과 사실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급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금 급여가 줄어든 쪽도 있지만 아직 이제 5인 이상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쵸. 네. 여기서는 또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쪽이 더 취약 사업장이거든요. 그쵸. 연 중간이라서 아직 못 바꾼 업체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아마 내년도에는 급여가 줄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사업주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우리 근로자들이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노무사님.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뭐 각서를 쓴다든지 합의서를 쓴다든지 아이고. 다 하겠다. 대신에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예, 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네. 근로자들이 원해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뜻대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켜준들 예. 결국에 처벌받는 거는 사업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업주가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을 감내를 하고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급여를 깎을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들 저한테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게 근로자들한테 그러면 이거 월급 깎인다고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역으로. 그럼 말씀하셔야죠? 라고 말씀하시면, 얘기 드리면은 대신 얘기해 주면 안 되냐? 이야기가. 대신 너무 와서 좀 힘들어.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맞아요. 제가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사실 사업주들도 악당이라든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급여를 깎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얻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쪽도 있지만 네.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힘들어하는 쪽도 있다. 그렇죠.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작은 사업장일수록 이제 어떤 사업주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주 52시간제지만 어떤 업종에 따라서 뭐 겨울에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여름에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해소할 수 있는 부칙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우리가 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체들은 2주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제약 조건이 있는 게 우리가 금전 보상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이 평소에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만큼을 또 챙겨줘야 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매일같이 바쁜 업체들 1년 내내 바쁜 업체들은 또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궁극적으로는 다 주당 52시간, 평균적으로 52시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주 52시간제 도입이 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저녁 있는 삶 외에도 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정부가 바랬던 게 네. 가장 큰 관점이 일자리 창출이 될 거다라는 관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됐으면 16시간 남은 분량은 누군가 그쵸. 다른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었을 텐데 그 계산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한 업체 예를 들어드리면 13명이 일하는 업체예요. 작은 규모의 업체인데 최근에 그나마 코로나19 타격을 받지 않고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이제 생산량, 주문량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신규 채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는 게 이 업체의 대표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해서 인력을 대폭 감소를 시키고 그 대신에 자동화 설비를 들여놨어요. 예. 근데 이제 기계 한 개당 뭐 아주 적은 금액으로는 2억에서 5억. 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네. 작은 영세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그럼요. 금액을 그렇죠. 투입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 기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문량이 많으면 기계는 밤새 돌릴 수 있지만 사람은 52시간까지밖에 그렇죠. 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한 사람 뽑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체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규모 이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는 사람 하나 뽑아 쓰는 것보다 기계 하나 들여놓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작은 업체 같은 경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한 3, 4차 이 하청업체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납품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시국에서 사실 납품 단가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제에 필요한 추가 인력 투입,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관리 비용 부담 역시 여력이 없다라는 게 지금 업체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꿈꿨던 어떤 낙관론에서 상당히 비껴나간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 확대 체감 효과가 조금 적은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뭐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요.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 52시간이 도입된 것도 어떤 그 장시간 근로를 줄여야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상황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노무사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더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IT라든지 바이오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쪽에다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도 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은 근로시간에 제한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네. 앞으로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데 우리도 혁신과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혁신과 성장을 얘기를 하지만 저녁 6시는 집에 가야 돼요. 네. 이게 조금 저는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과 성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라면은 그 혁신과 성장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외적으로 조금 제도를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께서는. 저는 지금 사실 OECD, 물론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이기 때문에 OECD 관련해서 평균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네. 누구나 그 수치에 근접해지기를 바라겠죠. 그쵸. 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OECD 평균치와 이 숫자 비교를 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면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OECD 국가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의 일 문화, 기업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단순 수치 비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가 군 리스너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업계의 목소리 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청취하는 과정이 삭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OECD가 이런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생산성에 따라서 기업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이는 게 아니라 68시간에서 65시간, 60시간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갔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리스크는 그만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상 경기로 따지면 사실 굳이 마라톤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지금 100m 달리기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네. 좀 급작스럽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기업들을 지금 주 52시간제로 더욱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이미 지금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엔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무조건 강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제도가 바르게, 올바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의 또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뭐 법은 정해졌고 네. 우리는 따르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변화를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발전은 없으니까 미래를 예.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것은 좋지만 8시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사실 주어진 일만 하기에도 벅찰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를 대비하고 고민하고 이럴 시간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평소에 조금 더 우리가 하는 습관,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한 분. 저는 한 줄 평 획일화된 52시간제 기대보다 우려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제가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업의 어떤 현실과 또 정부가 바라고 있는 기대치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모습 정부가 좀 더 대폭 확대해서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할 것이야가 아니라 이 컨설팅 위주의 행정 체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